든지 사람이든지 진정한 내공은 위기 상태에서 발현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국가의 진정한 의료의 수준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의료가 몇몇 잘하는 뭐 성형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의료 관광의 그런 분야가 아니고 실제 소방과 연계되어 있는 이 응급의료, 중증 외상 분야에서 가장 그 국가 의료의 내공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 생명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느냐가 그 나라의 수준 아니겠어요? 네. 실제로 제가 보기에도 사람 생명을 좀 귀히 여기지 않는 경향이 있죠. 예. 그런 면에서 이국종 교수님은 참 어려운 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소방대원들하고 같이 계속 활동하는 것도 여러 가지 그 소방 조직 내에서 그리고 의료계 내에서의 여러 가지 시스템을 결합한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 같은 경우에도 소방대원들하고 같이 비행 출동을 했었거든요. 비행 출동을 했는데 이제 연무가 좀 심해서 저희가 원래 용인 지역에 발생한 환자를 육군 항공대 헬기장에서 환자를 인계받기로 했었는데 저희가 그런 고정된 인계점만 고집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항로를 틀어가지고 저희가 비행하다가 항로를 틀어서 그 용인 공설운동장에 저희가 착륙을 했습니다. 그쪽으로 좀 더 환자분한테 가깝게 어프로치를 해서 환자분을 직접 모시고 왔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는 어떤 기존의 다른 지역에서도 물론 응급의료 전용 헬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정해진 인계점에만 착륙하게 돼 있는데 저희는 어저께 소방대원들하고 같이 비행을 하면서 하늘에서 계속 인계점을 시시각각으로 바꿨습니다. 그런 것들이 저희가 그래도 한 8년 동안 계속 같이 비행을 하면서 동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했던 그런 노하우가 많이 축적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닥터 헬기 얘기에 좀 집중해서 한번 얘기를 좀 나눠보죠. 일단 우리 국민들은 인계점 개념을 잘 모르는데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환자를 헬기로 인계하는 지점이 정해져 있다. 근데 저희는 어저께 소방대원들하고 같이 비행을 하면서 하늘에서 계속 인계점을 시시각각으로 바꿨습니다. 그런 것들이 저희가 그래도 한 8년 동안 계속 같이 비행을 하면서 동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했던 그런 노하우가 많이 축적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닥터 헬기 얘기에 좀 집중해서 한번 얘기를 좀 나눠보죠. 일단 우리 국민들은 인계점 개념을 잘 모르는데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환자를 헬기로 인계하는 지점이 정해져 있다 그 말인가요? 그 어떤 사고 발생 지점이 있으면은 그 사고 발생 지점에서 헬리콥터가 착륙할 수 있는 장소까지를 거기는 이제 그라운드로 한국에서는 이제 육상 앰뷸런스로 이송을 시키고요. 헬리콥터 같은 항공 이송 수단은 헬리콥터에 이제 의사가 탑승한 헬리콥터는 정해진 장소에만 지정되게 그게 전국에 그냥 특정되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헬기가 내릴 수 있는 곳. 보건복지부에서 한 800여 군데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그게 다 그렇게 잘 운영이 될 수도 없고요. 많은 지역에서는 이제 1년에 한 번도 착륙을 안 함으로 인해서 그냥 그 주차장 같은 걸로도 쓰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뭐 군사 항공 통제 목적이 아니고 복지부에서 정해놓은 거예요. 요즘 고시 같은 거. 그건 사실은 그 헬리콥터 탑승자들의 그 구조 대원들이나 헬리콥터 탑승하는 의료진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냥 고정 관념상에 인계점이라고 하면 뭐 별다른 시설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일단 위에 고압선이 지나가지 않고요. 위에 항공에 별로 장애물이 없는 지역에 시멘트로 깔끔하게 포장을 해서 그쪽에는 이제 안전하게 헬리콥터가 착륙할 수 있는 장소를 거점을 확보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법률적으로 여기 말고는 내리면 안 된다는 아니고 여기에 가능하면 내리라고 미리 알려주는 정도 수준인가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소위 복지부에서 찍어놓지 않은 다른 데 내리면 뭐 제재나 위반이. 인계점 자체도 법에 의해서 이렇게 정해진 것보다는 거기에 이제 그 대원들이 나가서 이 근처에는 좋은 자리를 그렇죠. 미리 정해놓은 지정을 해서 이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때 교수님 그 방송이나 이럴 때 말씀하셨잖아요. 인계점에 내리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환자 가까이에서 바로 접근을 못하게 된다고 한 얘기는. 제가 런던에서 비행할 때 가장 아이디어한 착륙 지점이 환자 발생 지점에서 50m, 그러니까 도보로 의료진이 이동 가능한, 그러니까 헬리콥터로 의료진들이 장비를 싣고 가서 환자분한테 도보로 이동 가능한 그 착륙 지점 알파라고 해서 50m 내까지 붙이거든요. 네. 그러면 대한민국을 다 착륙 지점 알파 50m 내에 인계점을 만들려면 대한민국에 그러면 전뭐 수만 개지. 예. 미리 정할 필요가 수백만 없네요. 개 인계점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건 현실적으로 전 세계적 선진국도 그렇게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선진국에서 인계점이라는 개념이 없군요. 그러니까. 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해. 새벽에 우리 소방대원들하고 같이 비행한 게 가장 현장에서 잘 적용할 수 있는, 물론
그런 방법입니다. 현장에서 비행을 하면서 환자가 발생하는 지점으로 최대한 가깝게 안개를 피해가지고 저희가 접근할 수 있는 그럼 것까지 이 문제 예를 들면 인계점 문제는 우리 경기도에서 해결할 수 있겠네요. 이건 뭐 따로 어차피 이제 만약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돈에 정해놓은 건 한 600여 개 인계점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거기 인근에서는 안전하니까 우선 알고 있는 거고 경우에 따라서 필요하면은 저 이국준 교수님 이야기하신 대로 그러면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겠네요. 경기도에서 닥터 헬기를 운영하고 지원하니까 특히 이제 소방에서도 같이 협력할 거고. 예, 그건 나중에 소방 헬기, 이 닥터 헬기에 대한 관할 통제권은 누가 갖습니까? 이 운항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이 좀 통제를 하려고 합니다. 안전하고 관련돼서. 그게 좋겠죠. 예. 네. 병원이 하는 건 아니고. 여태까지 소방 항공단, 특수대응단 특수대응단에서 그러면 이거를 헬기를 운영하는 걸로 관제는 지휘센터, 지휘센터에서 지휘센터에서 재난종합지휘센터 안에 운항관리사 지금 현재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면서 운항관리사를 지원을 해주면 3교대를 해가지고 24시간 하면서 야간에 뜨는 것도 관제를 해서 정보를 주는 이런 식으로 지금 가려고 그러면은 우리 과장님은 그 닥터 헬기에 대한 법률상 관할 권한은 누가 갖게 됩니까? 지금 이제 통제관. 하시도에서는 그 국립중앙의료원의 응급의료지원센터에서 우선은 지휘 감독을 받고 있고요. 의료원에서 이거는 우리 이제 이번 우리 닥터 헬기. 경기도는 그 우선 아주대병원이 계약 당사자로 되는 거고, 근데 항공 문제이기 때문에 그 재난 본부장님 말씀대로 그 소방에서 총괄 지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경기도의 이 닥터 헬기는 인계점에 관계없이 안전한 장소 아무데나 착륙한다. 라고 우리가 지침을 정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 다시도는 이제 소방하고 협조가 안 되고 병원 내에서만 운행하기 때문에 자율적으로니까. 그 인계점 중심이 운영이 되는데, 저희는 소방이 같이 탑승하는 그런 닥터헬기이기 때문에 그 육지에서부터 소방이 지원을 받기 때문에 착륙 지점이 자유롭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문제는 해결됐네요. 첫 번째 인계점, 그러니까 환자가 헬기에 탑승할 수 있는 거리가 너무 멀다고 하는 문제를 계속 지적하셨는데, 우리 경기도가 이걸 통제 권한을 갖는다고 하면 우리 경기도는 어쨌든 비행사와 의료진이 안전한 범위 내에서 그것도 너무 위험하면 안 되니까 그 통제 권한은 어쨌든 특수대응단 쪽에서 갖고 인계점과 관계없이 가장 가까운 환자를 이송할 수 있는 위치에 내리도록 뭐 현장 지휘를 잘하면 되겠네요. 예. 그렇게 하는 걸로 정리하죠. 그러면 우리 소방이 또 관여하게 되니까 그러면 경기도 닥터 헬기는 인계점과 관계없이 안전한 어떤 곳에도 착륙한다. 그것도 우리 경기도가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기존의 패러다임을 허문 네, 대표적인 우리 경기도가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기존의 패러다임을 허문 대표적인 그렇게 예입니다. 하죠. 다른 데서는 이제 닥터 헬기는 보건복지부 관할이고 네. 기존의 소방 헬기는 소방이 관할하면서 서로 전혀 코어퍼레이션이 안 됐습니다. 협조가 안 됐는데 저희는 그래서 처음에 복지부에 제시했던 저희 경기도만의 특수한 모델이 닥터 헬기지만 여기에 소방대원들이 소방이 직접 하자. 탑승하고요. 그리고 파일럿들도 이제 소방 출신이었던 파일럿분들이 많이 대거 합류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우리 경기소방 특수대응단의 그 항공대 내에서 같이 활동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저희가 패러다임을 지금 좀 바꿨습니다. 기존의 닥터 헬기. 잘 됐네. 예. 그러면 이 내년에 우리가 도입하게 될 닥터 헬기에 대한 운항 통제는 도가 한다. 네. 근데 뭐 혹시 내가 할래 뭐 이래가지고 뭐 병원이 직접 하겠다, 뭐 낮에만 하겠다 이런 이름 없었겠네요. 이제 운항 통제라는 게 이제 안전에 관한 것들을 정보를 제공하고 그런 거기 때문에 뭐 병원에서 가져가서 해야 될 시익도 없고요.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출동 여부에서 예를 들면 새벽 3시에 출동한다 뭐 이러면 그 결정은 누가 하게 됩니까? 1차로 닥터헬기에 대해서 이제 이국준 교수님이 교수님이 판단. 이제 당직 의료진하고 당직 파일럿들하고 필요하다면 예. 그 헬기를 투입해서 운항하는 거는 소방에서 맡게 된 겁니다. 닥터 헬기도 닥터헬기에 대한 출동에 대한 건 이국준 교수님 의료진에서 1차적으로 판단하면. 예. 그 닥터 헬기 운항 자체 예를 들면 뜰 거냐 말 거냐 예. 어디에 내릴 거냐 이 통제 권한은 도가 갖고 있는 거죠. 그걸 좀 분명하게 얘기해야 돼요. 조종사가 우선 안전에 대해서 책임을 져서 아니 그러니까 그건 당연히 조정서 최종 결정을 하지만 그걸 허용하냐 안 하냐 우리가 허용한다는 사실 통제 풀어주는 걸 누가 하실 수가 있냐고. 지금 사실은 그 인계점에 안 내리려고 해서 문제 아닙니까? 예, 근데 저희는 그런 문제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도 없고요,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인계점 문제는 저희는 지금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고요. 그리고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누가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운항을 지시를 할 거냐는 바는 여태까지 지금도 소방 헬기임에도 사실은 듀얼입니다. 소방에서 저희들한테 출동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기도 하고요. 그게 한 반반 됩니다. 저희가 어느 지점으로 출동을 해달라고 소방에 요청을 해서 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거는 같이 이렇게 듀얼로 보시면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서로 누구 둘 중에 하나 어느 주체에서 하더라도 서로 적극적으로 무조건 출동을 하고 이제 소방에서는 이제 저희가 비행을 할 때 그런 걸 갖다가 다 안전을 확보해주고 그런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이게 소방 헬기일 때는 우리가 전적인 통제 권한을 가지니까 문제가 그렇습니다. 없는데 이제 닥터 헬기에 대한 통제 권한을 누가 갖는지가 좀 불분명하죠. 일단 복지부와 경기도 사업을 하는 것은 확실하고 임차료도 우리가 내고 관리 비용도 우리가 내긴 할 텐데 직접적 통제 권한은 복지부가 가지는 않을 테고 그죠? 예. 근데 통상 이제 닥터 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계약 당사자가 아주대 병원이고 거기에 주된 관리가 이국종 교수님이 되기 때문에 이국종 교수님이 파일럿하고 상의를 해서 뜨겠다 그러면 저희들은 지휘센터에서 이륙에 대한 것들은 허용을 하고 관제를 해서 정보를 제공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 닥터 헬기나 아니면 소방 헬기가 가끔 투여될 수도 있긴 할 텐데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여기서는 인계점을 무시하고 안전하다면 환자에게 가장 가까운 곳에 착륙한다. 네. 이걸 어디 지침이나 방침을 하나 정하도록 하죠. 네, 아예 그냥 정리해버리죠. 두 번째는 시간 문제인데 그죠? 다른 지역들이나 지금까지 닥터 헬기들은 해있을 때만 운행하고 해지면 운행 안 한다 그러잖아요. 사람들은 해가 있든지 해가 졌든지 같이 죽는데. 그렇습니다. 작년에 저희 통계를 보면은 우리 경기소방 항공대하고 출동했던 통계가 42%가 야간 출동입니다. 닥터 헬기 운항한다. 시간 관계없이. 그것도 뭐 지침을 아예 하나 정하죠. 운영 지침이라 하는데. 인계점, 운영 시간. 그 다음에 또, 이거 쓰시죠. 자, 운영 시간 문제는 24시간 365일. 근데 이게 이제 조정사 문제는 다 해결되면 지금 한다면은 이국종 교수님 팀만 있는 거죠. 다른 팀은 아직 추가로 없는 거죠. 닥터 헬기를 이용해서 어쨌든 24시간 의료 활동을 할 팀은 우리 교수님 팀이 유일한 거 아닙니까? 예, 중증 외상에서는 지금은 저희인데 이제 저희가 패러다임을 열어놓으면은 또 다른 이제 경기 북부라든가 아니면 다른 곳에서도 여러 팀들이 항공 그룹들이 생기면은 저희가 전체 경기도 전체를 이제 사실 항공망으로 묶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 그 소방하고 경기도하고도 협의를 해서 그러니까 경기도에 있는 남북 전 병원에 그러니까 주요 거점 병원에 거기는 지금 제일 잘 되고 있는 데가 사실 이천의료원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의료원을 처음에 중심으로 해서 먼저 가고요. 의료원 외에 도립의료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이천의료원에 거기는 이천의료원 위에 헬기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천하고 저희하고가 셔틀링 같이 거의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천의료원을 최근 한 8년 동안의 환자 수를 조사를 해보면은 10배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통사고로 인한 중증 외상 환자 10배가 늘었고요. 그러니까 그 이천 지역에서도 어쨌든 이천의료원에만 가면은 이천의료원에서 자적으로 치료를 하던 안 되면은 중증 외상팀이 헬리콥터를 타고 날라온다는 걸 이천 지역 주민들의 알무로 인해서 이천의료원 전체 그러니까 퍼블릭 섹터인 공공의료기관이 의료원들의 위상이 높아지는 겁니다. 사실 그걸 안성의료원하고 더 다른 의료원으로도 적극적으로 확대를 하려는 지금 노력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경기도 내 6개 주요 의료원들을 항공권으로, 항공망으로 묶어버리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도내 대학병원들 그리고 이제 큰 종합병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병원과 병원들이 이제 서로 셔틀링 시스템으로 환자분들의 이제 플로우가 자연스럽게 항공망으로 되면은 사실 경기 남북부도 저희가 20분이면 주파가 가능하기 때문에 거의 실시간으로 경기도의 모든 대형 병원 그리고 공공의료기관의 의료원들이 실시간으로 저희가 환자 치료하는데 같이 서로 동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경기도 안에서 이 닥터 헬기로 예를 들면 뭐 가장 그 연천 이런 지점에서 환자 발생이 더 치고 네. 연천에서 여기까지 오면 얼마 걸립니까? 20분, 25분이면 충분합니다. 20분, 25분. 비행 시간으로만 하면은 사실 DMZ에서 오는데도 22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근데 뭐 출동하고 네, 이륙하고 네, 가고 네. 이런 시간 다 감안하면 네, 왕복해도 1시간이면 다 커버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약간 다른 거는 뭐냐면 보통 이제 왕복해서 데리고 와서부터 치료가 시작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1시간이 걸리지만 저희가 도착해서 사실 우리 소방헬기에서 소방대원들하고 헬리콥터 안에서 수술적 치료를 할 때도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현장에 투려치면은 현장에 투입되는 그 시간부터 사실은 다 교수급들이 출동을 하고 소방대원들도 최고의 엑스퍼트가 오기 때문에 사실은 전체 왕복하는 시간보다는 거기 투입되는 그 시간부터 실질적인 치료가 시작되기 때문에 외국에서 다 이렇게 합니다. 예, 런던 같은 데서. 그래서 도로 곁에서 막 거기서부터 수적 치료를 하기도 하고. 그럼 교수님 요새 항공기에서 하강하는 거 자주 하시던데 그러면은 일단 환자가 있는 지점에 만약 헬기가 착륙할 수 없으면 그냥 타고 내려가고 내려가서 어제 환자 보고 가장 가까운 인계점에 앰뷸런스로 이동해서 같이 오는 거예요. 예, 아닙니다. 앰뷸런스를 이동하죠. 그 상태에서 그대로 하강을 한 다음에 그냥 그대로. 예, 환자분을 거기서 당장 생명이 끊어지지 않게, 왜냐하면 숨을 못 쉬면 5분 내에 생명이 끊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ABCD라는 게 있습니다. 기관 확보부터 시작해서 이제 저희가 특수 약물을 투입해서 당장 숨이 끊어지지 않게 한 다음에 우리 소방헬기에 장비된 특수 소방헬기로 줄로 통상 이제 현장에 가면 구급대원들하고 구조대원들이 나서 이제 환자를 보고 있잖아요. 그럼 헬기가 와서 호이스트 내려가면 치료해서 달아서 올리는 거죠. 예, 거의 이제 도착하는 순간부터 수술이나 이런 것들이 교수님을 통해서 진행이 된다는 이야기죠. 저희 경기 소방, 저도 여러 비행 그룹하고 비행을 꽤 많이 해봤는데 우리 경기 소방항공대가 그 능력이 가장 뛰어납니다. 저희들이 아무래도 많은 실전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쨌든 인계점 제한 없이 24시간 365를 하는 건 문제가 없겠다. 현재 한 팀이니까 한 대는 되겠네요, 그죠? 알겠습니다. 보조기체하고 해서 2대가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한 대가 주로 출동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지금 논란거리가 이거 언제 이거 실제 임차가 가능하냐 가지고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일단 현재는 우리 소방 헬기로 처리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소방용이니까 그죠? 의료용이 아니고 좀 부족해서 닥터 헬기를 우리가 도입하기로 했는데 문제가 딱 지연된다면서요. 상태가 어떻습니까? 지연돼도 문제도 얼마 전에 우리 경기도 보건과장하고 복지부 중국제 담당 과장하고 실무상에서도 다 합의가 됐고요. 어떻게 됐어요? 저번에 저한테 말씀하실 때는 꽤 오래 걸릴 것 같다고.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 있었는데 또 지사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잘 도와주시고 그래서 지사님께서 추진하시던 일정대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올해 안에 계약이 되면 내년 2월 달 안으로 초도 비행을 가능하고요. 내년 2월 달 안으로는 무조건 초도 비행을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 소방에서도 지금 관련 파일럿들하고 안전 관리사들 그리고 구조 시작 시기를 원래는 이게 이제 그 새 기종으로 하려다가 지금 좀 지연되는 것 같아서 그냥 구기종으로 하자고 동의하시고 그렇게 요청하신 거라면서요. 그래야 빨리 갈 수 있고 새 기종은 지금부터 발출을 내면 사실 제작해서 여기저기 특수장비 달고 이러다 보면은 사실은 18개월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이게 굉장히 소요가 많이 됩니다. 현재 이미 운항 중인 이제 그 기종 그러니까 닥터 헬기를 소방헬기 말고 지금 새로 닥터 닥터 헬기를 들어오는 것도 이제 저희들 소방에서 계속 타던 아고스타라고 똑같은 걸 그 기종을 지금 아마 신청을 해놓은 거라고. 문제 없어요. 사실 지금 우리 소방에서 보유하고 있는 제일 신형 기종이 이미 10년이 된 겁니다. 그리고 보통 10여 년이 훨씬 넘은 소방 기종을 또 저희가 운영을 워낙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기 사실은 지난 9월 달에 보건복지부 안에서 관련 전문가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소방의 최고참 정비사하고 소방, 산림청, 경찰 관련 기관하고 이제 항공우주산업 전문가들도 왔었는데요. 거기서 공통적인 컨센서스가 헬기 비령이 낡았다고 해서 사고율이 증가한다는 보고는 전 세계 어디서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헬기라는 게 자동차처럼 고쳐가지고 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있으면은 다 부속을 갈아버리기 때문에 메인 프레임에 크랙만 가지 않으면은 그래서 사실은 우리 항공기가 뜻밖의 기령이 3, 40년 된 항공기들도 잘 날아다니는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신규 기종을 뭐 이렇게 구하려다가 이제 그거는 시간이 많이 걸려서 정리했고 그리고 예산상에도 굉장히 저희가 고려를 많이 했는데 이게 도민의 헬스가 투입되는 사업인데 신규 기종을 하게 되면은 사실은 신규 기종을 한 2, 3년 제가 리스할 비용이면은 우리 소방항공대 같은 그 동일 기종을 아예 새로 사는 게 더 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가성비가 가장 좋게 하면서 왜 차도 약간 쓴 중고차가 오히려 가성비가
차도 약간 쓴 중고차가 오히려 가성비가 좋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사님? 예, 그 예산적인 부분도 많이 생각을 했고 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도입 시기를 땡기죠. 빨리 할 수가 있습니다. 신형 기종은 지금부터 발주를 내면은 지금부터 조립 들어가면 언제 나올지 모르고. 그럼 이것도 그러면 정리를 해서 기존 기종 중에서 특별히 문제가 없어서 그걸로 결정했다고 말이죠. 네, 그리고 소방대원들이 가장 익숙한 기종으로 아,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미 우리 그 소방 그 특수 대응단에서 활용하던 거가 똑같은 걸 하나 더. 그 저희들 이제 이 아구스타라고 요게 주로 EMS로 이 교수님까지 타는 건데 요거로 아마 저쪽에 계약을 하는 걸로 보시죠. 탑승인이 상당히 많네요. 17명까지 들었어요. 근데 이제 장비가 들어가면 이게 줍니다. 네, 그건 이제 타중을 기반으로 해서 그렇게 한 거 실제는 저희는 타는 경우는 없습니다. 저희 환자까지 의료진 다 하게 되면 한 보통 8명이 맥시멈을 타게 됩니다. 네, 환자까지. 네, 그렇습니다. 9명. 애도 있고 막 이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타는 이런 까모프스키 저희가 사실은 근데 이 항공기를 1년에 쓸 수 있는 날이 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항공기가 계속 정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지금도 이런 사실은 좀 이제 응급 환자 진료에 적합하지 않은 기종으로도 지금 정말 우리 경기소방대 항공대원들의 감투 정신으로 버티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런 좋은 기종이 기존의 기종이 도입이 된다 그러면 사실 이것도 10년이 지금 10년 다 된 기종이거든요. 어차피 저희가 약간 문제가 없다 이 말이죠. 기종을 도입하는 빨리 거라도 저거 구매하고 그렇습니다. 금방 처리할 수 있는. 예, 그렇습니다. 아구스타 AW239. 예. 아우스타 웨스트랜드의 약자입니다. AW가 웨스트랜드하고 이탈리아하고 영국하고 합작해서. 그럼 저걸로 그러면 기종은 정리됐고 최대한 빨리 임차해서 쓰면 최대한 빨리 임차해서 쓰면 내년 2월에는 지역 운항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혹시라도 논란이 없게 하기 위해서 이거는 지사님 다른 말씀인데 저희가 ROC만 정할 겁니다. 그 쌍발 엔진에 뭐 2,500마력 이상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은 거의 저 헬기 내지는 다른 헬기가 한두 개 캔디데이트로 올 건데 아마 가격적인 면에서 저희가 가성비가 제일 좋기 때문에 입찰이 되나? 예, 입찰로 하게 어차피 됩니다. 입찰로 합니다. 그러니까 기종도 기종을 그러니까 그 한개 기종을 선정할 수 없기 때문에 스펙상에서 스펙으로 이렇게 내가 짜고 할 자신 가능성이 네, 있으니까 다른 기종이 들어올 수 있어도 이 정도 네, 규모. 네. 근데 그 소방 이게 원래 소방 헬기이긴 한데 응급 구조 목적이 있어서 기본적인 의료 장비가 돼 있나 보군요. 예, 여기 이게 원래 응급 구조용이라. 구조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EMS 필요한 장비들이 다 돼 탑재, 있군요. 추가로 다 이게 탑재를 주로 시켰어요. 소방용이 아니고 구조용이군요. 예, 이게. 구조하고 이제 구조용, 하면서 구조용이니까. EMS하고 병행하다 보니까 어차피 그 응급 환자 진료용이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저런 헬기에다가 그 안에다가 그 응급 환자 치료 키트를 설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요. 네. 근데 그런 경우만 해도 지금 제가 사실 예산을 좀 받아봤는데 새 헬기로 했을 때 우리 경기 소방에서는 저희가 한 4억 원 정도 내에 그걸 다 갖췄는데 국내산으로 해서요. 근데 외국에서 들여오는 그 50억씩 막 붙여서 한 600씩 뻥튀기 돼서. 그러니까 우리 소방하고 같이 잘 협업해서 이렇게 하는 그러시죠. 게 네. 예, 세금 감면이 더 훨씬 안 그래요.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추가로 어차피 경기는 뭐 우리 소방 헬기를 쓰고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새로운 다크 헬기 전용으로 한 대를 임차하는 걸로 해서 최대한 빨리 운항 개시를 하는 걸로 2월 달 안으로 초도 비행할 수 있도록 2월 최선을 달으로. 다해서 그렇게 저희가 아예 아로치 공고를 내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그러면 예.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내년 예산은 다 확보돼 있잖아요, 그죠? 예. 전액은 아니고 필요하면 추경으로 편성하면 되니까 예산은 전혀 문제가 아니고 현재 상태로 51억 편성했습니까? 지금 8개월 분입니다. 8개월분 70억 정도 되겠네요. 예. 내년 한 해. 한 해 70억, 한 해 70억 정도. 이렇게 해서 죽을 사람 10명만 더 해도 잘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중요한가. 사람 목숨. 그게 교육, 참 사람 목숨값을 돈으로 따지면 안 되는 거지. 한 명을 더 살리는 그런 가치가 있죠. 저희가 전력화 시켜서 초도 야간 비행 나갈 때 지사님께서 직접 탑승하셔가지고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해 방해될 가능성이 많은데요? 예? 게시어만 주셔도 저희들한테 힘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경기 처음에 본부장님 이런 분들도 처음에 오시면 제일 먼저 하는 게 항공기부터 탑승해서 천장을 이렇게
그 봐야. 관습 비행이라고 해가지고 다 한 번씩 도시거든요. 네, 네. 그러면은 내년 닥터 헬기 운항 문제는 이렇게 하면 정리가 되겠네요. 참 그거 하나 더 있어요. 이제 이게 참 내가 궁금한 건데요. 그러니까 이 통신이 문제가 있던데. 그 패대기 치는 장면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아요. 까지 사람 그렇고요. 그렇게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게 좋죠. 그럼 뭐 어떤 문제예요? 사실은 그게 저희가 개인적으로 살 수 있는 무전기로는 제일 좋은 걸 소가 뭐 사도 이렇게 해주면서 마땅치 않다던데. 근데 지금 소방에서 아직 이제 상의를 전망을 이제 상의를 곧 하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그 TRS 무전기가 네. 난청이 있어가지고 LTE 기반으로 이거 무전기를 지금 410대를 도입을 하고 간용 핸드폰 지급된 데는 보안이 되는 앱을 깔아서 TRS 무전기로 쓸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12월이 되면 거의 완성이 되는데 지금 이제 테스트 중인데 그렇게 되면 지금 이 교수님 쓰시는 그 라즈폰이 있어요. 그래서 교환을 통해서 이제는 현장에 있는 구급대원하고 TRS로 무선이 가능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면 필요하시면 그 부분들 내가 나중에 한번 설명드리고 12월쯤 되면 그게 얘기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제일 현재 상태의 문제는 현장의 구급대원들하고 교신이 안 된다 그런 거죠. 현장에서나 이 구급대원들하고 저희가 그냥 핸드폰 핸드폰 메시지 창을 통해서 서로 이렇게 많이 한다고 오히려 사진도 찍어서 보내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비행할 때 저희 의료진이 이제 비행팀들이 나가지 않습니까? 비행하고 고도가 있는데 높으면 안 되나요? 사실은 일반적인 요즘에는 그래도 LTE라 좀 나오는데 전에는 300피트 하는데 그러니까 고도 100m 정도만 올라가도 사실은 통신이 일반 통화는 다 끊깁니다. 통화는 끊기고 그런데 이제 LTE망이 되고 나서는 이제 그게 통화는 데이터가 크니까 안 되더라도 이게 무선통 이게 메시지 정도는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기 그 메신저 앱을 저희가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 물론 고도가 높으면 안 되고 고도가 좀 낮아질 때 스플링돼 있다가 이제 한꺼번에 가는 식으로 하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잘 세상에 해보겠습니다. 안테나가 있으면 사람들이 다 바닥에 밑에 쓰잖아요.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파를 바닥으로 이렇게 쏘는 거예요. 아. 헬기 올라가면 전파를 못 받으니까 그런데 이제 중간에 좀 전파가 되는 데는 문자가 그때 있던 게 날라가서 전송이 돼서 지금 그래서 이제 이게 가로등 갇히면 되는 그렇죠.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교수님이 저 평택에서부터 해가지고 아주대까지를 KT 지원을 받아 그 망을 깔았거든요. 위에서 쏠수 있게. 그걸 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LTE 그 무전 그 TRS 꼭 가름하려고 한 것들은 하게 되면 지금 라즈폰에서 되는 것들은 바로 현장에 구급되는. 왜냐하면 UHF가 저희들이 쓰는 게 있는데 그거는 4km 반경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대에서 출발해서 예를 들어서 화성에 어디 현장을 가고 있다면 화성에 구급대원하고 교신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번에 좀 12월 되면 어느 정도 좀 해소될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게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니고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이제 국내 통신망 시스템 때문에 생긴 문제군요. 해결하는 방법은 뭐예요? 이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지금 이거는 국가통신망을 좀 받았으면서 경찰에도 협조를 구하고 있는데 또 저희가 아무래도 민간 기관이다 보니까 그게 안 돼. 경찰이나 군이나 뭐 이런 쪽은 항공이 예를 들면 통신이 잘 되나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예. VHF를 쓰는데 그게 이제 관제를 위해서 그 국가 기관에 두 군데만 그걸 교신. 그러니까 비행기가 뜨면 전체 국가 차원에서 모니터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 전용으로 해가 VHF라는 걸 두 개를 쓰고 있거든요. 그 외로 별도로 이렇게 허가난 게 없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국가 차원에서 허가를 해줘야 접근을 못 하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제 이 교수님이 원하는 대로 하려면 VHF를 하나 더 네, 심어서 네. 자유롭게 기관하고 관계없이 하면 되는데 그건 이제 국가 엄청난 정책 규모, 차원이기 때문에 엄청난 규모의 투자가 필요하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돈보다는 정책입니다. 예. 허가가 안 나옵니다. 저희들은. 혹시 간첩하고 통신할까 봐. 그런 어떤 국가 보안하고 관련된 UHF도 정책적인. 그렇고 비행할 때는 UHF나 VHF망을 저희한테 좀 열어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국가 정책으로 막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제일 좋은 무전기를 사도 이 헬기가 특히 이게 로터가 돌지 않습니까 위에 이게 프로펠러가 돌면은 그게 매그니틱 필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평지에서는 한 10km 되는 좋은 무전기도 10km까지 통신되던 무전기도 막상 저희가 타고 올라가면은 뭐 한 1km 저기 보이는데도 1km, 2km밖에 터지지가 않습니다. 그럼 해결 방법은 뭐예요? 그 기다리는 지금으로서는 이제 결국은 그때 왜 스카이십 보셨지 않습니까? 훈련장에서 그런 식의 시스템으로 해서 이제 전체가 그 전파를 줄 수 있는 여건이 돼야 근데 되는데 이것도 기술적인 닥터헬리가 들어오면 어차피 그 헬기 안에서 UHF, VHF망을 쓰기 때문에 그래요? 어차피 그렇게 되면 헬기 안에 같은 통신망을 써가지고 이제 통신하면 되니까 자연적으로 해결될 겁니다. 헬기가 들어오면 다 편하게 하여튼 해결되는 저 12월에 저희들 시스템이 이제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그거 가지고 맞춰서 하고 닥터헬기하고도 한
해서 그럼 무전 문제는 12월 정도 또는 이 세월 정도 또는 이 새로운 기종의 닥터 헬기가 들어오면 어느 정도 해소될 거다가 말이죠. 네네 그렇습니다. 현장하고는 여전히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잖아요. 그 헬기 내에서의 서로 의사소통은 가능한데 아니 저기 거기서 관제탑으로 이렇게 지금 쏘시는 통신망들 있지 않습니까? UHF나 VHF 망을 UHF는 하려면 지금 어떤 식이냐면 중계소 지휘센터에서 릴레이를 시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받아서 이거를 다시 재방송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한 거고. 그러니까 시스템상에는 지금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LT TR에서 그 부분으로 커버를 할 수 있는 게 지금 네네. 현재 기술로는 그런 거고 만약에 KT에서 투자가 더 되면 그거는 별개의 문제인데 그럼 나중에 한번 그래요. 네, 저희가 이건 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쉽게 해결할 수도 없고 또 기다리면 어느 정도 해결책은 나오는 그런 상태네요. 네 그렇습니다. 또 그때가 또 연구해 보죠. 예. 최대한 오늘 지원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새로 도입할 닥터 헬기 운항 문제는 또 지금 예상되는 다른 문제가 없으세요? 뭐 해결해야 돼요? 제일 이제 그 기본적인 문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병상 부족 문제고 그건 다음 얘기로. 예, 네. 그게 이제 그거 외에는 일단 병원 전 단계에서는 굉장히 큰 마일스톤을 근데 찍으시는 겁니다. 영상 부족 문제는 지금 현재 100병상이죠? 100병상 만드는데 지금 260억? 200억 저희 도가 예산 지원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합쳐서 400 몇십억 이런데 그 장비까지. 장비까지 해서 그거 한 게 100병상. 지금 북부의 어떤 병원도 나름 하긴 한 거 아니에요? 그 의정부 성모병원은 도가 50억 예산 지원했고 그 국비 60억의 자부담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는 목표 80억 번역별 예상 예상센터로 지정을 받았는데 네, 맞습니다. 거기는 뭐 헬기 운항합니까? 운항하긴 하죠. 거기에도 헬기는 들어갈 수 있는데요. 지금 뭐또 주민들이 막 뭐라 그런다고. 정부에 뭐 그런 이야기 있었습니다. 아니 주민들이 뭐라 그런다고 사람 죽어가는데 헬기 안 쓰고 그러면 됩니까? 네, 지사님 저희가 분명한 거는 제가 런던에 있을 때 제가 근무하던 병원이 1년에 1,500번 출동했습니다. 헬기가. 예. 그리고 일본에 있는 지바, 혹서병원, 뭐 오사카, 센슈 뭐 이런데 1,500번, 1,200번씩 출동합니다. 이게 뭐냐면 평일날은 7, 8번씩 뜨고요. 런던이 기상이 얼마나 좋습니까? 아니 근데 그거 당연한 거죠. 병원 옆에서 살면 병원에 응급 환자 오는 거고 본인도 급할 때 가장 먼저 갈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저희가 사실은 그 소방헬기하고만 하고 뭐 미군 헬기 이런 거 다 합쳐도 저희가 연간 한 300차례 정도가 되는데 그 정도는 사실 전 세계에 이렇게 글로벌 스탠다드에 나면 그렇게 뭐 많은 게 아니에요. 불편한 분들이 불편하다 말씀을 할 수 있는데 거기에 그 영향받지 말고요. 예. 저번에 제가 한번 지시했잖아요. 예. 가장 빠른 코스로 다니라고. 민원 신경 쓰지 말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소방하고 해서 경기도 본국하고 해서 일단 의료원부터 해서 여기가 외상센터 그리고 몇 개 이렇게 수원의료원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항공망으로 셔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이렇게 의료원들. 그러면 일단 공공의료가 먼저 활성화된 측면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천병원 응급실 내원 환자, 교통사고 내원 환자가 전에 이천의료원이 이거 하기 전에는 이천에 교통사고 환자가 이천에 중종합병원으로 다 흩어졌었습니다. 근데 이게 되면서 이천 지역 주민들한테 그게 소문이 나면서 이천에만 가면은 이천의료원에서 자치적으로 해결을 하든지 아니면 어떻게든지 중증외상팀이 헬기를 타고 날아온다 이게 소문이 나면서 사실은 지금 상황이 열악하거든요. 저희가 그 이천에 그냥 개천가에다 우리 소방대원들하고 헬기를 주기시켜 놓으면 그 자체 헬기장이 없으니까요. 그렇게 하는 굉장히 열악하게 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것만 가지고도 환자 수가 10배가 늘었고요. 이걸 전체 의료원하고 다 확대를 시키고 그렇게 되면 일단 우리 공공의료의 한 축인 의료원이 뭐 하루 대학병원들을 도내 대학병원들을 묶어서 같이 항공망으로 이렇게 띄워가지고 하면 마치 무슨 저 항공사에 이렇게 우리 취향하는 도시 이렇게 보듯이 그렇게 하면서 그물망처럼 얽히게 됩니다. 사실은 이거를 이게 제 머릿속에서 나온 게 아니라 선진국이 다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길 막히는 도로를 앰뷸런스로 달리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헬기로 낫습니다. 시간 여유가 있는 경우는 뭐 앰뷸런스로 다닐 수 있겠지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헬리콥터도 많이 이렇게 기체가 요동을 칠 때가 많지만 앰뷸런스가 사실 훨씬 더 심합니다. 지사님. 왜냐하면 고속으로 다니고 우리나라가 또 이렇게 그 과속방지턱이 많지 않습니까? 저도 앰뷸런스를 자주 타봤었는데 앰뷸런스에서 환자 안에 처치한다는 건 저 같은 사람도 불가능하고요. 근데 헬리콥터 안에서는 저희가 중심견맥관 사건이라든지 어떤 경우에 제가 좀 큰 수술을 벌이면서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리콥터로 이용한 항공망이 응급 이송 체계를 헬기 중심으로 바꾸자 그 말이에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항공망 중심으로 이렇게 바꿔 환자가 중증 외상 같은 경우는 골든타임이 1시간이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빨리 가서 현장에서부터 수술 시작돼야 되니까 그런 거고 이제 환자의 종류에 따라서 다른데 이제 중증 외상을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떻게든 빠른 시간에 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헬기가 거리가 먼 경우는 가장 이상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외상센터 의료진이 도착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다급한 상황에서 예를 들어 이천의료원 근처에서 그렇죠. 이천지역에서 발생한 환자가 일단 지역의 이천소방서 대원들이 이천의료원에만 환자분을 모셔다 놓으면 살려가지고 이천의료원에서 응급처치를 하고 있는 동안 저희가 이제 항공팀들이 여기다 출동을 하고 그럼 이천의료원에서 일단 안정화시킨 다음에 여기서 다시 데려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셔틀링 시스템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병원들에서 여러 병원들을 특히 도의료원 중심으로 해서 먼저 공공의료를 같이 진행시키는 권역 응급 권역 외상센터? 외상센터. 권역 외상센터 경기도 남북 두 개 있는 거. 네 그렇습니다. 두 개 있고 경기도 남북 두 개 있는 거. 네 그렇습니다. 두 개 있고 어쨌든 그 남북 두 개 있는 권역별 외상센터 중심으로 다른 민간병원 공공의료원을 묶어서 항공 이송 체제를 만들자. 네, 일단 외상 환자들에 있어서만 먼저 일단 중증 하고요. 외상. 한꺼번에 물론 다 가면 좋겠지만 좀 먼저 이렇게 시범 사업같이 먼저 뻗어나가야 될 게 있지 않습니까, 지사님?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교수님 혼자 하실 수 있겠어요? 어디 장기적으로는 감당하실래요? 지금도 장기적으로는 외상을 축으로 먼저 이렇게 해서 좋은 선례들을 자꾸 저희가 소방하고도 만들어가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전체적으로는 돈에 이제 번역 응급의료센터들이 있습니다. 또 사실 응급의료센터들이 외상센터에서 모든 환자를 다 100% 수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외상 여기 중증 중심으로 가야죠. 그리고 도내 응급의료센터들도 사실은 레벨 2 센터라고 해서 번역 외상센터만큼은 아니지만 지역 외상센터 정도 역할은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잘 네트워킹을 구축해가지고 하려는 노력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단 내년부터 이제 닥터 헬기를 본격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또 조금씩 넓혀가지고 하고 그러면 점점 병상 부족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병상 부족 문제는 좀 발등에 불입니다. 지금. 근데 중증 외상 환자들이 예를 들면 이 중증 외상 센터를 이용하다가 좀 상태가 보존되고 그럴 경우는 좀 일반 병실 또는 예, 일반 병원, 이제 재활병원으로 이렇게 많이 보내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가려고 그래. 이국준 교수님만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꼭 그래서 뭐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지사님. 왜냐하면 중증 외상 환자분들이 보통 한 곳만 다치는 게 아니라 여러 곳을 동시에 다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분들은 목숨을 건지고 나도 이제 자잘한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성형외과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산부인과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안과적인 문제, 그런 이비인후과 병원을 좀 보내주는 게 왜냐면 여기를 계속 다 안고 있었죠. 동시에 뭐 안과적 문제와 성형외과적 문제를 동시에 가지고 있거나 그러면 안과 성형외과를 동시에 그런 이비인후과 병원을 좀 보내주는 게 왜냐면 여기를 계속 다 안고 있었죠. 동시에 뭐 안과적 문제와 성형외과적 문제를 동시에 가지고 있거나 그러면 안과 성형외과를 동시에 갖추고 있는 전종합병원이나 그런 병원이나 사실 중증 외상에 대한 대응이 끝나면 좀 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거를 그나마 지금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어서 이 정도로 간신히 버티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근데 이런 게 사실 처음에 외상센터를 디자인할 때 이게 제 머릿속에서 나온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구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외상센터들이 평균 중환자실 재원일이 뭐 6.5일이다 그러면 저희가 9.6일까지 낮췄거든요. 그럼 세계적 수준에서 좀 많다고도 할 수 있지만 이만하면 한국 수준에서 굉장히 선방하는 보통 오면 겁니다. 그냥 계속 눌러 앉아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9.6일 중환자실 같으면은 이미 지금도 무리다 싶을 정도로 빨리빨리 보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경기도가 워낙 우리가 주민이 많습니다. 메릴랜드, 미국의 메릴랜드주는요, 지사님. 메릴랜드 지역 같은 데가 한반도 한 절반 정도 크기 정도 된다고 볼 수 있는데 메릴랜드 주 구석에 어디서 사고가 나서 다쳐도 18분 내에 의사와 우리 소방대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헬기 강상 또 있다시피 하고요. 그래야죠. 우리도 뭐 물론 이제 미국이야 워낙 땅덩이가 크니까 그런 면도 있지만. 근데 거기가 인구가 경기도, 600만입니다. 경기도도 어쨌든 뭐 관할 구역이 넓으니까 산에서 사고 나거나 이런 것들 잘 챙겨야죠. 저희가 더 잘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거 병상 부족 문제는 오늘 얘기해도 답은 안 나올 것 같고요. 그거는 좀 장기적으로 별도로 검토를 좀 해보기로 하고 오늘 일단 경기도에 새로 도입하는 이제 의료 응급 헬기, 닥터 헬기 문제는 하여튼 교수님 뭐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문자 주십시오.
하시면 제가 바로바로 다 해결해 놓을 테니까요. 가능하면. 그리고 뭐 워낙 뭐 이재일 본부장님 잘 챙겨주시고 또 우리 유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들도 그렇고 다 우선 저희 경기도가 좀 하여튼 자부심과 긍지 같은 게 좀 있습니다. 저희 경기도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시행한 사업들이 전국 단위로 확산된 걸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건방이 말씀이지만 예를 들어 뭐 무한돌보미 사업 같은 것도 저는 그 과정을 쭉 봤었거든요. 제가 외상외과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그런 게 없었는데 제가 런던 갔다 오니까 그때 런던에 근무하고 다시 복귀를 하니까 그 사업을 혜택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고요. 그게 전국 사업이 됐듯이 이미 소방하고 저희가 야간 비행을 먼저 시작을 한 지가 지금 이제 8년 가까이 돼가고 그리고 소방하고 민간 의료기관이 협업을 해서 하는 게 사실 안타깝기도 합니다. 이게 저희만 지금 8년째 하고 있지 다른 데서는 아직 시작도 못하고 있거든요. 소방은. 근데 저희가 또 없는 패러다임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렇죠. 있습니다. 오늘 뭐 교수님한테 저도 좀 많이 배웠고요. 감사합니다. 어쨌든 우리도 실무 라인에서 정리를 깔끔하게 좀 해서 어쨌든 인계점 문제는 우리는 기존의 것들을 다 무시하고 안전한 범위 내에서는 환자에게 가장 가까운 곳에 이착륙하는 걸로 정리하고 운항 시간은 24시간 365일 관계없이 하고 민원은 사람 생명에 관한 데는 사람 구조하는데 시끄럽다 이거 말이 안 되는 소리니까 그건 노력은 하되 그 때문에 시간이 지연되거나 방해받지는 않도록 하시고요. 어쨌든 기종도 새로운 기종을 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하니까 지금까지 평가되기로 괜찮다고 되어 있는 그런 기종으로 최대한 빨리 입찰해서 시행하기로 하고요.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무전기 문제, 통신 문제는 어쨌든 같이 의논을 좀 해봐야겠네요. 좀 노력해 보기로 하고요. 병상 부족 문제나 아니면 경기도 전체에 이 응급 이송 체계를, 항공 이송 체계를 만들어내는 것은 어쨌든 이 사업을 해보면서 좀 더 늘려가죠. 알겠습니다. 시범적으로 잘 해보겠습니다. 제가 랜딩을 하려고 그럴 때 어저께 같은 경우도 저희가 육군항공대 해기장을 쓰려고 그러다가 환자한테 좀 더 가까이 가려고 저희가 공설 운동장 쪽으로 하늘에서 상공에서 방향을 틀었거든요. 그런데 지사님께서 이제 우리 경기도만큼은 좀 선진국처럼 좀 갔으면 좋겠다는 인계점에 있어서 런던에 제가 있을 땐 제일 우리 항공대원들이 편하게 착륙하는 장소가 1번이 학교였고요. 학교 운동장. 교육적으로도 좋습니다. 교육적으로도 그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교육적으로 선생님들이 수업하다 말고 여기 우리 항공대원들 왔다 막 그러면서 애들이 커나가는 애들이 어릴 때부터 소방대원이 뭘 하는지 의사들이 뭘 하는지 의료진들이 뭘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그걸 다 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경기도 그 지사님 휘하에 있는 우리 경기도 내 자치단체에 있는 구청이라든가 무슨 시청에 잔디밭들이 있습니다. 네. 그거 내리세요. 그런 데를 좀 이렇게 저희가 편하게 쓸 수 있도록 해주시면 사실은 소방대원분들 그쪽으로 했다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공직자분. 못 내리게 해요? 가끔 가다 잔디 보면, 망가진다고. 예, 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면은 이렇게 하시죠. 그냥 저희 제일 경기도가 중요한 이렇게 영역이 그러니까 학교교육청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 시군의 공공시설 공공시설의 잔디밭 같은데 어디 있습니까? 그 대표적으로 그 두 그러면 그 두 운동장 그런 데 운동장이 결국은 이제 공공시설이 되고 네, 그렇습니다. 공공시설 아니면 학교인데 교육청하고 예. 교육청은 어때도 경기도 교육청에 협조 요청을 좀 해서 협상을 좀 협의를 좀 하시죠.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인데 무슨 운동장에 내려도 거기 뭐 공차하고 있던 사람들이 위험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좀 됩니다. 이의를 제기하셨던 부분은 이제 저희가 낮에 내리면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된다는 거였는데 제가 런던에서 그렇게 비행할 때는 학생들이 오히려 좋아했거든요. 하다가 다 선생님들도 애들을 협의를 한번 해보죠. 그런 거 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고. 근데 실질적인 이제 학습권이 침해된다는 거였는데 제가 런던에서 그렇게 비행할 때는 학생들이 오히려 좋아했거든요. 하다가 다 선생님들도 애들을 협의를 한번 해보죠. 그런 거 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고. 근데 실질적인 이제 백그라운드를 보니까 제가 이착륙할 때 이제 먼지들이 이게 좀 날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현관 같은데 모래 쌓인다고 이제 싫어. 이제 그런 게 있었어요. 사람 죽고 사는 문제 뭐 일단 교육청에는 공식적으로 우리 여기 가만 있어 다른 부서 누가 있나요? 우리 비서관께서 교육청하고 협의는 누구 좀 시키도록 하시죠. 네네네. 교육부가 하고 그걸 지사님께서 각 시군에 협조 요청을 좀 하고 각 그 부단체장들한테도 별도로 좀 지지를 좀 해서 보고를 좀 받도록 하시죠.
그다음에 각 소방서 결국 그 지상에 있는 소방서 중요하잖아요. 예. 소방서 결국 협력하게 될 텐데 그 예를 들면 그 환자가 있는 지점에서 가까운 곳에 뭐 학교가 있는데 그 현장 통제를 누가 해줘야겠죠. 내려가. 그죠. 그러면 그 시스템은 갖춰져 있습니다. 어차피 이제 만약에 그쪽에서 내린다 그러면 대원들이 어떤 장소에서 구급차로 응급처치해서 데리고 갈 거 아닙니까? 그럼 가면 그 지역에 대한 건 완전히 확보가 되죠. 예. 그러니까 가능하면요 불법이 아닌 범위 내에서는 좀 사람들 통제 좀 하고요 항의 좀 받는 거 좀 감수하고 예. 하도록 하시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신에 사전에 교육청이나 각 시군에는 협조 요청을 좀 미리 좀 해놓도록 하시죠. 앞으로 응급 환자 특히 중증 외상 환자 인계를 위해서는 이용할 비상으로 공공시설 또는 학교 운동장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 나는 양해하고 협조해달라고 협조 요청 공문 일단 보내죠. 원래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는요 긴급 피난이라고 해가지고 다 해도 됩니다. 원래는 그냥 불법이 아니에요. 사람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는 긴급 피난이라고 법을 어기는 게 형법에 의해서 허용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긴급 피난이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협조 요청을 좀 하고 하시고 본부장님이 갖고 있는 각 소방서에 예, 알겠습니다. 지시도 좀 하시고요. 예. 어쨌든 우리 이 선생님은 교수님은 그냥 필요한데 아무 데나 가장 빨리 내리십시오. 감사합니다. 이게 시발점이 돼서 이게 선진국 같은 항공 의료 체계를 구축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이 제일 또 이렇게 잘못 생각을 하는 게 도심 지역에서는 헬기가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도심 지역에서야말로 항공 위성이 굉장히 비서가 합니다. 왜냐하면 도심 지역은 항상 트래픽에 막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사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모든 대형 건물 옥상에는 다 헬기장을 갖추게 돼 있습니다. 지금 건축법상으로. 그럼 사실 형식적으로는 다 헬기장이 있습니다. 건물 옥상에는. 근데 이런 대형 헬기는 못 내린다면서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웨이트 같은 걸 너무 낮게 했는데 이제 앞으로 경기도 공공건물이다 그런 것부터라도 점점 헬기장을 개방하는 쪽으로 가고요. 그래서 사실은 도시가 좀 시끌시끌하고 하늘에 계속 뭐가 헬기가 떠 있으면 그게 시끄럽다는 게 아니라 이 우리 도민들이 진정으로 도정이 도민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뭔가 하고 있다는 걸 갖다가 가장 강력하게 보여주는 사인이거든요. 그래서 런던에서는 런던의 그 닥터 에어 앰뷸런스가 런던 시민이 가장 사랑하는 10대 아이콘에 뽑혔었습니다. 그 헬기가 정말 트라팔가 광장이나 이렇게 경기도 뭐 도청 앞광장에도 내려앉고 어디나 다 내려앉거든요. 그리고 하여튼 학교에 내려앉으면 학생들이 다 나가서 기뻐하고요. 저는 어릴 때 가장 큰 추억거리가 학교 운동장에 헬기 내린 거 있어요. 그 시골에 안동에 그래서 논에 내려가지고 중경을 만져보고 갔었죠. 예, 정말 대단한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제 경기도 경기 소방 옥상에는 다 헬기장들이 쭉 들어오고 그러면 대부분 소방서가 다 도심 지역에 있기 때문에 도심 지역에 제가 들어가려면 사실 공공기관 내려앉아서 안 됩니다. 네, 그래 그렇습니다. 또 다른 거 혹시 뭐 이런 게 말씀하십시오 하면 제가 좀 챙겨볼게요. 이런 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경기도도 가지고 있는 사실은 하드웨어나 인프라가 나름 굉장히 좋고요. 경기도 공직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플렉서빌리티가 있다고 저는 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중앙부처보다도 더 플렉서빌리티가 좋아서 저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인프라나 그런 것만 리소스를 가지고도 새로 패러다임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감사합니다. 아니요, 뭐 또 제가 감사해야죠. 저야 원래 이런 거 하는 게 의무인 사람인데 교수님 아닌데 하잖아요. 그런 분이 훨씬 더 훌륭한 분이지. 원래 진정한 봉사란 그런 거죠. 우리는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의무 이행하는 거죠. 자, 이거 이제 진행하시죠. 자, 우리 이제 이거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협약을 공식적으로 해야죠. 그냥 사인할까요? 설명도 안 하고?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체결할 MOU의 내용은 경기도와 근접외상센터가 예방 가능 외상 사망률 감소를 위한 중증 외상 환자 이송 체계 구축의 상호 협력함이 목적입니다. 근접외상센터는 외상 환자 진료뿐 아니라 외상 관리 체계 중추적 역할을 하고 경기소방재난본부와 협업으로 119 소방 시스템을 연계한 응급 의료 전용 헬기 사업을 경기도와 함께 추진하게 됩니다. 네, 사인하겠습니다. 예.
네, 인증샷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거 하나 보시죠. 같이. 예, 본부장님. 공무장님 이리 오십시오. 아니요, 저는 아, 그거 안 그럼 했는데 우리 대학 예, 본부장님. 공무장님 이리 오십시오. 아니요, 저는 아, 그거 안 그럼 했는데 우리 대학 네, 저 네, 네. 사인 당사자 두 분이 어쨌든 뭐 제가 이 교수님 정말 존경합니다. 훌륭하세요. 정면 보겠습니다. 이 교수님 좀 웃으세요. 인사 웃었어요 또. 잘 안 웃으시죠 원래. 약속 한번. 네네네네. 약속 한번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자 위쪽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잘 챙길게요. 감사합니다. 한번 제가 있는 동안에 어떤 새로운 거 많이 해보시죠. 감사합니다, 지사님. 성격 작업 못하세요. 이러세요. 오늘도 기념사진 하시죠. 그럼 오늘 잘 이러십시오. 네. 하여튼 제가 우리- 본부장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하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아니요. 아니 사실은 제 입장에서 그렇게 심각한 일은 아닌데. 왼쪽으로 한 발짝씩만. 왼쪽 이쪽으로. 네. 이게 현장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들어가겠습니다. 다 같이 손 한 번 잡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뭐 경기도가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데는 제일 앞선다.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중요한 자리인데 독감도 이렇게 아니야, 이게 좋아요. 사실 수술이 굉장히 큰 수술인데 이게 좋아요. 제가 기사님 오늘 뵙는 날이라 제 배도 마치고 나와야지 혹시라도 또 요즘에 뭐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 챙기셨어요? 아, 네, 제가 고맙습니다. 네. 가시죠.